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1호 국악인과 힙합 댄서 부부 박예리 파핀현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없는 살림에 소리 공부를 시켜준 어머니 얘기를 나누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타고난 소리꾼이었던 박예리 씨는 9살 때 처음 소리에 입문하게 됩니다. 지금 소리꾼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고 그 충격으로 박예리 씨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밝은 에너지로만 가득한 것 같지만 박예리 씨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파핀현준 씨 또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노숙까지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춤만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국내 1호 파핀 댄서가 될 수 있었죠. 힘들었던 시기만큼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파핀현준 박예리 부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제가 아는 부부 중에서 가장 금슬이 좋은 두 분입니다. 우리 국내 파핀 1세대 파핀현준 판소리 명창 박예리 부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박예리 씨가 너무 많이 울렸어요. 아니 근데 다 얘기 들었잖아요. 파핀현준 씨는 아내의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슬프죠. 짠하고. 네. 그리고 박예리 씨의 옛날 이야기를 제가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강연을 가면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잘해줘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파핀현준 씨도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어요. 저는 그 드라마로 표현하자면 저는 단편 드라마고 장편 드라마 같은 저는 삶을. 이제 여기는 이제 청소년 관람가, 저는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얼굴은 사실 이제 파핀현준 씨가 4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너무 동안이라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파핀이라는 것이 네. 국내에 그 말을 처음 쓰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파핀이라는 게 어떤 춤이에요? 이전에는 저 각기춤, 꺾기춤, 털기춤 등등에 알고 있었던 네. 막 꺾어지는 관절을 막 꺾어서 춤추는 것 같은 그 로봇 춤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그리고 이제 문어같이 움직이는 그 웨이브 동작들 네. 네, 그런 동작들이 팝핑 댄스의 스타일이에요 다. 네, 그래서 이 팝핑 댄스 이것이 팝핑 댄스고 이 안에 이러이러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제가 99년도에 이제 방송이랑 미디어를 통해서 처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근데도 한 10년 걸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팝핑이라 인지한 데까지는 여전히 꺾기춤, 각기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죽하면 성을 파핀으로 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 이제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 그 연배들 되시는 분들도 파핀현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관절이 막 이렇게 따로 놀고 막 네네. 무슨 팝콘 튀는 것처럼 진짜 막 툭툭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늘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있죠, 예. 야, 이 춤을 언제까지 이렇게 출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이 후배들이랑 같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 후배들이 전부 다 연습 끝나고 나서 형 20년은 더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짱짱한데 이러면서 저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관절을 꺾는 게 아니라 근육을 튕기는 거거든요. 근육을 튕긴다. 관절을 꺾으면 부러지죠. 그렇네요. 그래서 근육을 튕겨서 관절이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또 근육의 이완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보이는 듯한 그런 이제 착시를 주는 춤인데 근육 관련 뭐 관절 관련 잘 관리만 하면 20년이 아니라 저는 제 목표가 80이 됐을 때 희끗희끗한 머리를 딱 풀르고 나와서 멋있게 팝핑 댄스를 추는 그런 댄서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볼 텐데. 살아 계셔야죠. 이제는 수명이 120세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왜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이 있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핀현준 씨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부상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이 스트릿 댄스라는 문화가 지금은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당장 올해 7월 달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브레이킹 종목에 이제 스트릿 댄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팀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뭐 금메달리스트로 불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와. 그 뭐 이미 전 세계에 그 브레이킹을 추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비보이라고 하는데 네. 이 비보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대한민국이 자연적으로 연상이 되는 그 정도군요. 대한민국이 위치가. 전 세계 비보이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릴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다쳤죠. 부상이 잦았고. 지금은 좀 지금은 국가대표의 선발전도 있고 네. 선수촌에서 관리도 해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예. 지금은 또 대학교에 교과 과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 과정에 충분히 춤이라는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후배들이 춤추는 세상은 저희가 네. 춤을 췄었던 그런 무지한 세상이랑 좀 다른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피현준 개척자신데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사실 나이가 좀 어렸으면 올림픽도 나가서 금메달도 땄을 텐데. 아, 그러게요. 그게 좀 아쉽네요. 뭐 금메달을 딴 영광을 볼 수 있는 걸로 후배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춤에 꽂혀서? 12살 때부터 춤에 꽂혔는데요. 12살 때 춤을 췄었던 시기는 제가 경력에는 늦지 않고 저는 95년도에 가수 댄서로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춤 댄서로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것 같고 네. 또 영턱스 클럽의 예. 멤버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95년도에 이제 가수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가수 댄서로 활동을 할 때 이제 집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게 뭐 준비했다가 실패된 게 아니라 아버지는 회사를 끝까지 살리고 싶어 하셨고 근데 그렇게 못 돼서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거예요. 연쇄 네. 부도로. 그때 IMF 터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 순간이 맞닥뜨려진 거죠. 그게 몇 살 때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1 때 예, 그래서- 한참 춤에 막 정신없이 미쳐 있을 때군요. 그럼 저 서태지 아이들 컴백홈 막 따라추고 네. 막 그럴 때 정말 부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부도가 났다는 말을 듣고선 부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고요. 경제사범으로. 어머니는 도망을 가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남겨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게 된 거죠. 못 가게 된 거죠. 그 고1인데 어디 가서 잘 때는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집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네. 그리고 처음에 조금 좋았어요. 학교도 안 가고 되고 뭐 아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철이 없어요. 예. 그래서 혼자 좋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가스 끊기고 그리고 집에 빨간색 딱지를 붙이려고 사람들이 구두발로 막 들어오세요.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살고 있어? 너 누구야? 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저씨들한테 아저씨들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 했더니 여기 니네 집 아니라고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짜 가방 하나 메고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이제 방황을 했죠. 동부천동에 살았었는데 동부천동에서 이제 걸어서 남영역, 서울역 이렇게 이런 역 주변을 다니다가 그럼 노숙을 한 거예요? 노숙자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노숙자 선생님들이 추우니까 이거 벽에다가 이거 붙이고 이 종이 박스 어떻게 깔고 이렇게 자라.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잠도 자고 그리고 너무 추울 땐 교회에 가거나 교회는 늘 열려 있으니까 아니면은 병원의 대합실, 응급실 대합실 같은 데 가서 누워서 자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 학교는 그럼 그만둬 버렸어요? 학교를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제가 학교를 하도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집에. 근데 집 이 상황을 보고 아 이렇게 난장판이 됐구나.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니 현준아. 너 학교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학교에다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내일 교복 입고 학교에 아침에 꼭 와라 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더니 점심시간이 됐는데 1번이 와서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이거 너 도시락인데 우리 엄마가 너 현준이 먹으라고 싼 거야 먹어 이러길래 니네 엄마가 내 도시락을 왜 샀어 했더니 우리 어저께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니네 집 망했다면서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얼마나 그 사춘기예요 그때 시절이. 예민할 때잖아요. 예민한데 친구가 와가지고 너네 집 망했다면서 이 말 듣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서 속상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달려가가지고 울면서
우리 집 망한 게 선생님 뭐 재밌었어요? 왜 사람한테 얘기해서 동네방네 소문냈냐? 나 학교 안 다닐 거라고 하면서 그 말하고 학교를 박차고 나왔죠. 선생님은 좋은 뜻이셨을 거예요. 엄청 그래서 나중에 네. 제가 사회인 돼서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다 용서를 구하고 예, 잘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현준 씨가 그런 것도 이해가 가네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학교는 그만두고. 그렇죠. 그 길로 이제 학교를 관두고 노숙자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세상에.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남들이 먹다 남기고 간 음식도 주워서 먹고 예. 그 먹다가 음식점 종업원한테 걸려서 막 쫓겨나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사무실이 많은 공간에 가면 점심시간에 시켜 먹고 나면 이제 그릇을 바깥에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그릇을 이제 수거해 가고 예. 그러면 그 바깥에 내놓는 그 그릇에 남아있는 잔반을 이제 주워 먹기도 했었고 처음엔 되게 그게 비참하고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한번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약간 뷔페 같은 오늘은 어떤 음식이 있을까 막 기대도 되고 지금 웃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되게 힘들었는데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고 그 힘든 순간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보면서 잘 수 있는 이 낭만적인 이 순간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네. 스스로를 위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그럼 댄스 활동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춤을 추는 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또래 애들 중에 춤을 가장 잘 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면 금방 이게 합격이 되고 그래서 그 무용단에 들어가 있으면은 밥도 주고 예. 그래서 그 형님들이랑 같이 춤도 배우면서 밥도 먹으면서 그러고 있다가 그때 5,000원을 내면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5,000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클럽에 못 들어가고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바깥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클럽이 더우니까 춤추다 나와서 땀을 식히는 친구들 중에 무리가 저를 보고 아니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데 왜 안 들어가서 노시냐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니까 제가 내드릴게요 해서 그 무리들이 제 입장료 5,000원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 클럽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날 그 클럽에서 그 DJ가 저를 보고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애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혹시 이준호 씨를 만나볼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준호 형을 이제 소개시켜 준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된 거군요. 야, 그러면 정말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네, 근데 그게 정말 그 준호 형을 만났을 땐 저의 우상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준호 형을 만나서 딱 그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준호 씨 형님 밑에서 춤을 춘다면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네, 근데 준호 네. 형이 그때 제가 완전 거지의 그런 꼴이었거든요. 누숙을 했으니까 머리도 길고 옷도 다 늘어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런 외모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안 하시고 어떤 춤을 출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추고 있는 그 춤은 다 출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정말?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해가지고 연습실에 가서 보시고 잘하네. 연습실으로 들어와서 연습해 하면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근데 그 왜 이렇게 머리도 이런 게 왜 그러는 거야? 너 어디 집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저 집이 없어서요. 그 길에서 자고 먹고 한다고. 그랬더니 연습실에다가 침대 놔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네, 그래서 정말 형님 덕분에 예, 저는 집도 생기고 춤도 배우고. 예, 그렇게 댄서로 밤잠을 안 자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럼요. 네. 예. 그렇게 좀 활동하는 모습을 아버님은 좀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서 뭐를 임기간인데 형기를 마치시고 예, 출소하시고 나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셨어요. 아프셨고 그 암이 뭐 치료를 해야지 이게 암도 조금 늦출 수 있을 텐데 전혀 치료를 못하니까 전이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나중에 눈이 안 보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그때 광고를 처음 찍었었는데 그 광고를 찍으신 모습을 못 보시고 예, 그냥 소리만 들으신 거죠. 아버지하고는 어떻게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엄청 근엄하시고 그냥 그 시대 때 아버지예요. 잘해도 칭찬 안 하시고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못해도 그냥 이놈 이렇게 혼을 내시는 분이시지. 근데 이제 집이 너무 어려워진 거에 대한 아버지의 원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해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그거 아니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하셨던 부모는 아닐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이라는 것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원망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냥 오히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버지가 프로포즈 하셨을 때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벤츠 그리고 밍크 코트 이거 3개를 말씀하셨대요. 네,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승용차, 네, 밍크 코트. 네. 예. 그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중에 고급 승용차만 못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약속한 거 중에 못한 이 승용차는 내가 사드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못한 효도를 내가 엄마한테 다 할 테니까 편안하게 가셔도 된다고. 네, 네. 이거는 아들로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서 하는 약속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때는 이제 혀도 다 자르셔가지고 혀까지 전이 설암이었어요. 설암이 그러니까 암이 혀 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뇌로 가고 눈으로 가는 건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약속도 있고 네, 네. 또 제가 겪어보니까 부모님은 정말 위대하시더라고요.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우리 파핀현주 씨가 정말 최초의 기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스트릿 댄서 최초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식 안무 연출. 아, 네. 예. 또 기네스 기록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 드로잉 댄스. 드로잉 댄스. 네. 드로잉 댄스는 그렇죠. 예, 그거 최초죠. 이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본에서 그거를 보고 배워온 건데 90년도 말일 거예요. 그때 제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몸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걸 벽으로 표현하는 벽에 이제 그래피티로 그려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고 그 퍼포먼스를 갖고 2004년 3년도에 조관우 씨와 함께 라스베가스에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528명의 비보이가 그거는 참가한 528명의 비보이 함께하는 거는 플래시몹 댄스인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원래 일본이 갖고 있어서 기록을요. 200 네. 몇십 명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528명으로 전 세계 기록을 갱신한 거죠. 네. 네.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시네요.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 네. 우리 또 댄서 최초로 시구, 야구장 프로야구 시구도 하셨고. 예, 지구했죠. 네. 네. 요즘은 뭘 또 최초로 혹시 시도하고 있는 거 계세요? 아니 뭐 최초로 한다기보다는 네. 예, 지금은 그냥 제 색시와 함께 국악과 스트릿 댄스의 이 융복합 소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지금 어떤 뭐 최초가 되기 위해서 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한 무대에 섰다면은 요즘은 두 분이 한 무대에 서시는 게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예. 반반인데. 네, 반반이. 근데 어떤 분들이 네. 저희한테 혹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냐.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어쩌면 저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조금 더 돋보였으면, 뭐 저 소리가 더 돋보였으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 존중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일을 할 때만 만나고 그렇지 않을 때 만나지 못하면 또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일 텐데 저희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이 음악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저한테 음악을 막 들려주기도 하고 또 같이 어디 이동 중에 또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무한하게 주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미난 어떤 그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파핀현주 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박예리 씨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에서 얽혀지는 그 박예리 씨가 재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석숭이 얘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차보기와 석숭이라는 옛날 국문학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예. 옛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재밌어서 파핀현주 씨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그렇게 네. 흥부가도 판소리 대목에 네. 어떤 대목의 이야기, 심청가의 어떤 대목 이야기 이런 걸 해주면 제가 그걸 갖고 이걸 공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공연으로 만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도 허투루 듣지 않고 기억해내고 파핀현주 씨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추진력이 네. 그리고 네. 부지런함, 예. 성실함, 근면성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정도 순리라는 예. 그 단어를 좋아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순리대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죠. 네. 내가 읽고 나가는 만큼, 내가 갖고 나가는 만큼. 네. 두 분 다 성실한 거는 뭐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파핀현주 씨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추진력 같은 거 네.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그 박예리 씨의 어떤 그 너른 품이라고 할까 좀 둥글둥글 이렇게 저는 그냥 그래 그거 좋다. 그래 해보자. 예. 이렇게 그냥 그 맞아요. 박예리 씨가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응원을 해주거나 지켜봐주지 않는다면 뭐 보통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걸 왜 하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무조건 잘했어. 네, 잘했어. 제가 뭐 진짜 나 집에 자판기 놓고 싶어. 그러면 그래 나 이렇게. 그래 그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보통 부인들 같으면은 나 이번에 차 한 대 사고 싶어. 그러면은 아우 있잖아 이럴 텐데 그래. 그렇죠. 그렇죠. 차가 뭐 1, 2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 뭐든지 남편이 하는 거는 다 오케이입니까? 네. 왜냐면 제 돈으로 하거든요. 아마 박예리 씨 돈으로 한다면 말릴 거예요. 박예리 씨도. 아니 그거 궁금했는데 두 분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주머니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경제적인 않고요. 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제가 만약에 10을 벌면 네. 한 7은 박예리 씨한테 가요. 그 혹시 그 놀보의 그 유명한 대사 아시나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요. 박예리 씨가 놀부군요. 예, 예,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조금씩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으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술이 우리 엄마 박예리 이 세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전 늘 집에 있습니다. 집에서 기타 치고 DJ하고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이거만 해요. 정말 집 밖에 못 아니, 오는 사람이네요. 너무나 대단한 게 와 얼마 전에 난 작년부터 나 기타를 한번 해볼까 봐 기타를 어떤 영상을 그 예. 플랫폼에 영상을 보면서 배워보고 뭐 이 책을 하나 사다가 해보고 그래서 그 정말 뚝딱뚝딱 초보로 이렇게 막 하더니 지금은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코드를 팍 짚어서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래요. 그 현준 씨는 그 시간을 그 인내의 시간들을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점점 잘해지게 되겠지. 근데 그 시기를 내가 이제 와서 이거를 언제 하겠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바로 시작해서 그거를 쭉 이어나가면서 예. 발전시켜 나가는. 사흘 동안 지켜봤는데 변함이 없네요. 제가 또 틈을 좀 찾아보려고 어떻게든 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틈을 진짜 안 보여주시네요. 네. 두 분의 재능은 서로 뭐 다른 분야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부부가 아무리 좋아도 10몇 년을 사는데 어떻게 계속 좋기만 하겠어 그런데 서로 간에 계속 이런 대화와 아이디어가 샘솟으니까 정말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함께 꾸는 꿈은 어떤 꿈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예전에는 파핀현주 씨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소리 잘하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기에 남는 명창, 국창, 박예리 소리를 듣고자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삶을 꿈꿔왔었는데 파핀연준 씨를 보면서 더 넓은 세상, 더 확장된 예술가로서의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도 요즘은 정말 기록 문화의 시대잖아요. 정말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명창 박예리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이분이 이런 것도 이렇게 이분이 이런 것도 와 정말 까도 또 다른 어떤 그 예술 컨텐츠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술인으로 남고 싶고 근데 그 예술 세계에 파핀연준 씨가 늘 함께 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그런 예술 세계를 꿈꿀 수 있게 된 것도 처음과 끝이 아마 파핀연준 씨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의 제가 꿈꾸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모습이나 뭐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올곧한 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에게 거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춤은 누구같이 추고 노래는 누구같이 하고 돈은 누구같이 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같이 사는 거죠. 네. 난 나니까. 그래서 저는 박예리 씨 남편 파핀연준으로도 기억을 하겠지만 그냥 남현준이나 인간 자체로도 봤을 때 그냥 쟤는 참 제 같았어라고 남현준은 참 파핀연준 같고 파핀연준 참 남현준 같아라는 저를 찾아서 예술을 하고 싶고 저를 찾아서 인생을 사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아마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뭐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누구나 다 나의 모든 재능이나 내가 생각한 걸 알아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아줄 수 없고 누구한테 다 알려줄 수도 없다. 하지만 진심은 밝게 빛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그걸 굳이 안 알려줘도 돼.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박예리 씨랑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훗날 이렇게 빨리 평가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이고 뭐 평가 못 받고 그냥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정도 순리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파핀연준 씨하고 박예리 씨를 모시고 사흘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노래 한 곡 못 듣고 춤 한 번 못 볼 정도로 얘기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예, 두 분의 멋진 활약상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50년, 100년 이렇게 행복한 커플로 계속 우리 곁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팝핀 1세대 스타 팝핀연준 그리고 판소리 명창 박예리 부부였습니다.